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뭐 고점이나 횡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부담을 느낄 땐 경기 방어주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국제유가가 뭐 4년 만에 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도 한데, 뭐 정유주들도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 내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 뭐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냥 아직까지 모멘텀이니까 최근에 사실 바이오만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버틸만 해요. 왜냐면 가는 애들은 가거든요. 그리고 빠져도 그러니까 AI 버블과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덜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난밤에 미국장에서는 조금 헬스케어 섹터가 쉬어갔어요. 하지만 이틀 전에 헬스케어 섹터는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미국장이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우리나라가 그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오늘 뭐 프로그램 매도세 어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프로그램 매도세가 비차익 쪽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어제 못 갔던 제약바이오가 미국장이 지난밤에 빠졌을지라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빠르게 오늘의 도트 리포트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함께 주목해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큐로셀. 큐로셀. 네. 네. 그 지금 카티치료제, 그 우리나라 이제 국내 1호 뭐 카티치료제 관련된 승인에 대한 그 기대감 좀 인발세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우선 큐로셀이라는 종목도 요즘에 이제 그 세포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이쪽 시장이 많이 크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카티치료제 쪽에서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큐로셀, 오. 렉소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지금, 큐로셀. 큐로셀이라는 종목이 아무튼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조금 뚫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한 11선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 저는 종목을 투자할 때는 우선 섹터를 정하고요. 그 섹터 안에서 키워드를 찾습니다. 근데 이제 섹터 내에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서 키워드를 찾아본다면은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요즘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K문샷 최근에 이야기 나왔잖아요. 5점 몇 조 정도의 뭐 K문샷 해가지고 뭐 이런 재생 치료제나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지금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큐로셀이라는 기업을 좀 늘렸을 때 한번 공략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개를 뽑아놨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G2G 바이오 요거를 한번 가볼게요. 비만 치료제 네.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거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공개 방송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들이라서 대충 보시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급여 적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또 이런 모멘텀이 아무튼 재료가 붙어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펩트론이나 이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에임드 바이오라는 기업도 그 ADC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핫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상장한 지 한 뭐 6개월, 1년 정도 된 종목들이 섹터만 맞으면은 잘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G2G 바이오도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된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이 스토리 자체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 주사 제형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저분자 쪽 일동제가 급등하면서 그럼 저분자로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빅파마들은 뭐라도 다 해야 됩니다. 특히나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일라일릴리나 뭐 노보노디스크 지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후발주자들이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쪽 시장을 잡으려면은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사 제형 주 1회잖아요. 근데 월 1회로 바꾸던가 아니면 먹는 걸로 알약으로 바꾸던가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결국에 따라잡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쵸. 1등 해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일정을 해볼까요? 그냥 어디서든 1등이 지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밑에서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저가 아니라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듯이 결국에는 이런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런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박스권, 이 우상향하는 박스권 하단에 있는 만큼 진입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두 종목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빠이빠이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네. 바이넥스. 이거 빨리빨리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 바이넥스 같은 애들도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좀 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ST팜은 제가 워낙 좋아했던 기업인데 얘는 이미 그쵸. 신고가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가고 있고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우리나라 CDMO 특별법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에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사 같은 경우에는 CDMO 쪽에서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좀 강점을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의 FDA, 뭐 CGMP 승인, 그리고 뭐 유럽의약공청 뭐 이런 거 GMP 승인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바닥에 있을 때 깔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